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약, 그건 너, 내 인생에 안 어울려 강연을 하게 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약의 뜻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약은 절일 나의 양약으로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저희 강연 목차로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인가, 두 번째 마약과 관련된 통계 부분은 저 한지영 교육자가 설명하고, 세 번째 원인과 증상은 김예린 교육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 상황 1, 2는 전수영 교육자, 장효홍 교육자가 설명하고, 마무리로 퀴즈 및 Q&A는 윤서희 교육자, 이경민 교육자가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강의 평가 기준으로는 참여도와 퀴즈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 상황을 드리고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가 여러분들 토론 과정에서 참여도를 평가하고 피드백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오늘 강연에 대한 퀴즈 4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강연에 잘 참여하고 집중해서 들었는지 평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약물이 있지만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펜타닐. 네, 또? 헤로인. 네, 맞습니다. 마약입니다. 최근 한 달 전 화제가 되었던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마약 압수 내역을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투약한 마약의 경우 9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 학생들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회원들입니다. 대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며 모였지만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오빠가 준 그 액상도 나는 그게 전담인 줄 알고 폈는데 그랬던 거지. 처음 호텔 등에서 은밀히 손을 대던 마약은 나중엔 놀이공원에서 대놓고 투약할 정도로 대범해졌습니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수사기관의 최근 4년치 마약 압수량을 전수 분석한 결과 LSD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1.89g에 불과했던 LSD 압수량은 올해 상반기에는 1,701g으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900배나 증가한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되지 않는 연령대가 없을 정도로 마약이 우리 생활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마약류에 가장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수는 2만 7천여 명으로 2022년에 1만 8천여 명에 비해서 5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마약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 광고, 유통, 배급 방식이 오프라인 대면 거래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시 증상을 설명할 김예리입니다. 마약에 중독될 경우 그 증상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중독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엔 해방감과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쾌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눈물과 콧물 같은 과도한 체액 배출,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으로 이를 참지 못해 결국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투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중독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앞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 대처 이해도를 평가하는 목표를 세워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교육을 맡은 전수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진행할 건데 평가는 참여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야,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우리 둘이 시간 보내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그래서 그런데 오늘 조금 특별한 거 해보는 거 어때? 특별한 게 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요즘 다들 한 번씩 해본다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네. 이거 마약 아니야?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그냥 가볍게 해본 거야.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별로 없어.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한 번만 해봐. 네, 영상 보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조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기분이 안 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도 마약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난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마약의 위험성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가 권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기분 상해하지 않게 올바른 말은 분명하게 말하되 거절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 즉 마약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뇌에다가 기능적, 구조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결국에 뇌에서 우울증, 조울증, 환각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에는 내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성은 이제 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입받다 같은 양을 주입받다 보면은 그 약에 대해 효과가 거의 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약을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되면은 결국 치사량에 도달해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자료 화면 보시겠어요? 네,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 순위인데요. 운동, 목욕, 칭찬 등 여러 가지의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뇌 신경계 쪽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뇌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웬만한 것들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마약만이 그 쾌락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마약을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매우 쉬워지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나도 한번 마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마약의 예방법과 위험성을 교육한 전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약에 대한 대처법 교육을 맡은 장혜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과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현 학생. 네. 이거 우리 이번에 가게 새로 오픈했어. 와서 한번 이거 포스터 읽어봐. 감사합니다. 학생 이거 젤리도 이거 맛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학생. 네. 여러분들은 영상 속 인물처럼 본인들이 마약을 당하고 난 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본인이 이 영상 속 주인공이라면 나는 마약을 당했을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아니다. 나는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저요. 네, 이건 사실 바보라서 안 당한다, 당한다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저라도 당할지 안 당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영상 속 배경과 인물 모두 여러분들과 친분이 있고 어쩌면 친한 인물 그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포장지나 겉에 묻혀놓을 수도 있으며 젤리를 제외하고도 음료수에 섞거나 치약을 마약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타인이 음료를 주는 경우에는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상황 2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은 문제 상황 1처럼 어떻게 하면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보다는 당하고 난 후에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함보다는 잘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별 학생들과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112에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111보다 119가 좋긴 하겠네요.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가면 어떤 처지가 발생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면 보통 이동하는 응급차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고 기도하고 호흡, 순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동한 후에는 특정 마약에 대한 해독제가 있을 경우에 해독제를 즉각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면 발생하는 정신적인 불안이나 혼란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원으로 진정제를 투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 등 장기적인 치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약에 이미 중독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요? 조원들과 얘기해봤는데 다들 궁금해합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마약 중독과 관련된 지원 기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질환자 관리 사업 내용으로는 중독 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중독 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사업, 사례 관리 서비스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한국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자살예방상담센터 등 다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가까운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끼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협동학습을 통해 모순 불일치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마약을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의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장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자 윤서입니다. 지금까지 마약의 위험성, 예방법, 그리고 마약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종교들 반에서 음료수를 받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3번, 5번이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수 없으면 일단 받아두고 마시지 말아야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마약 중독과 관련된 지원기관으로 아는 곳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이외에 보기들은 다 마약 중독과 관련된 지원기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자 윤서였고, 다음은 이경민 교육자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퀴즈를 진행하게 될 교육자 이경민입니다. 네, 퀴즈 3번은 대한민국은 마약 천정국이다. OX,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X였습니다. 퀴즈 4번은 마약 중독 시 극도의 쾌감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네, 퀴즈 4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마약 중독 시 극도의 쾌감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감이 더 늘어나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와 정신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또한 요즘 마약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처럼 문제 상황을 배우고 대응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이 마약을 권유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마약의 위험성과 주체성을 전할 수 있는 마약 예방의 주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약 그건 너 내 인생에 나눠 올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